김현정의 뉴스 쇼. 쓸데없는 말 말고 수석 비서관 회의 열어라 입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폐륜 수구당입니다. 어느 당 얘기입니까? 새누리당 이야기인데요. 대한민국 보수당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친박은 비박을 폐륜이라고 했고요. 예. 비박은 친박을 수구 세력이라고 했죠. 양쪽 이야기 들으면요. 폐륜 수구당이 대한민국을 9년째 운영해온 셈입니다. 친박말 비박말 합치면은 진짜 폐륜 수구당이 되네요. 어느 쪽 편들 건 아니지만요. 예. 그래도 대통령 탄핵 사태 초래한 건 아무래도 친박 세력이죠. 그렇죠. 그런데 반성도 책임도 없이 이 밥그릇을 챙기려고 사생결단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요. 이런 행태야말로 폐륜이 아닌가요? 혁신 통합과도 거리가 먼 이 친박이 오늘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을 출범시킵니다. 예, 잠시 후에 이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의 이름을 올린 분 김태흠 의원의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보기로 하고, 다음 포인트는 뭐죠? 대통령 코스프레. 대통령 코스프레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황교안 총리인데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이미 총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던 사람이죠. 한번 그랬죠. 대통령 권한대행하는 건 좋은데 마치 대통령인 듯 행세에서는 곤란할 겁니다. 어제만 보죠. 국회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자마자 유일호 부총리 유임을 사실상 결정을 지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를 뒤집은 거죠. 그렇죠. 황교안 총리 역시 탄핵 사태 책임 있는 분이죠. 오늘은 어떤 처신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다음 포인트는요. 대통령 코스프레 2. 또 있습니까? 코스프레 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보면 최순실이 이 나라 대통령이었던 게 다시 한번 확인된 것 같습니다. 지금 녹음 파일이 막 나오고 수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이 쓸데없는 말 말고 수석 비서관 회의 열라는 말. 예. 이 말도요. 실제로 그 지시대로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렸죠. 그렇죠. 문고리 3인방은 최순실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다름 아닌 최순실이 대통령의 선생님은 아니었던가 모르겠습니다. 최순실이 대통령이고 박 대통령은 대통령 행세만 했던 건 아닌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전 청와대 조리장의 증언을 들어봐도 아예 대통령을 제끼고 문고리 3인방을 데리고 최순실이 회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막힌 얘기입니다. 포인트 한 개만 더 짚을까요? AI 위기입니다. 사실 정치 뉴스에 가려져 있지만 지금 AI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오늘부터 48시간 가금류와 관련된 사람, 차량, 물품 모두 이동이 금지됩니다. 예. 지난달 중순 이후 세 번째 이동 중지 명령이 발동이 된 건데요. AI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한 달 새 살처분된 닭 오리만 1,000만 마리가 넘습니다. 아이고. 이에 따라서 달걀값도 20% 정도 좀 뛰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탄핵 찬성표를 던진 비박계 회의체 비상시국 회의는 친박 핵심 8명을 최순실의 남자로 규정하고 당을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즉각 사퇴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이정현, 조원진, 이장우, 김진태 의원을 가리킨 것입니다. 예, 새누리당은 지금 탄핵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일단 비주류 측이 지도부 즉각 퇴진하라. 그리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친박 인사들 당 떠나라 하면서 이른바 친박 팔적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팔적으로 꼽힌 당사자들은 이거 참 속아 웃을 일이다, 가소롭다 이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죠. 동시에 친박계가 별도의 모임을 꾸리고 오늘 발족식을 갖습니다. 이름하여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 예,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 소속의 김태흠 의원 직접 연결을 해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이 출범을 하는 겁니까? 네, 오늘 오후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몇 명이나 참여하세요? 글쎄요, 지금 아마 당 수석 의원들은 지금 한 70명 내지 80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원외위원장들이 예. 참여를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여 명이 넘는 그런 모임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 있습니다. 의원 현직 의원만 7, 80명이 참여한다고요? 예, 지금 한 70명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상당히 많은 네. 수네요. 근데 좀 의외인 게 박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가면서 지금 친박이 패족이 되느니 어쩌느니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마당인데 오히려 네. 친박계가 새로운 모임을 만든다는 게 다시 결사체를 만든다는 게 좀 의외예요.
근데 아마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거든요. 당내에서 이렇게 뭐 비상시국 해임이 아니면은 뭐 이렇게 혁신과 통합연합의 이런 결성이니 이런 부분들이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예. 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제 비주류가 비상시국 회의를 만들어서 친박의 인적 청산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그렇죠. 이 몰아붙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친박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도 하고 또 이렇게 그 모임을 결성하다 보면은 양쪽의 협상 창구가 또 마련되지 않겠느냐. 아하.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렇게 그 모임이 결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박계가 당 화합할 생각은 안 하고 친박 팔적 이래가지고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친박계도 모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비박계 얘기는 이렇습니다. 오늘 뭐 비박계가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대신 반론합니다만 인적 쇄신 우선 돼야 된다. 친박 팔적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친박계가 지금까지 대통령을 바르게 보필하지 못하고 당을 특정인의 사당으로 만들었고 최순실 같은 사람들의 국정농단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오지 않았느냐. 이들과 함께 어떻게 당을 추스려서 갈 수 있겠는가. 그걸 국민들이 용납하겠는가. 이거거든요. 이 대통령을 국정운영 뒷받침하는 것은 친박이나 비박이나 똑같이 여당 의원이라면은 해야 될 기본 도리입니다. 그 과정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국정 운영에 있어서 큰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철회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좀 더 가까이 모셨던 분들이 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또 이 책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겠죠. 다만 이 최순실 게이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누구도 몰랐습니까? 이정현 내표 몰랐어요? 청와대에 계셨는데? 저도 알고, 저도 뭐 그런 부분들을 사적으로 물어본 경우가 있는데, 몰랐답니다. 진짜 진짜 모르셨다고 해도 문제 아닙니까? 그분 수석이셨는데? 수석이었던지, 그걸 비밀스럽게 만나고, 비밀스럽게 서로 의견들을 전달하는 그런 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수석들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아니, 청와대 조리장도 알았던 사람을 어떻게 이정현 대표가 모를 수가 있어요? 청와대 조리장은 밥을 식사를 한다든가 같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뒤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었겠죠. 아, 조리장이어서 알았는데 오히려 그 윗사람은 모를 수 있어. 근데 지금 최순실 농단을 다 우리 낱낱이 보고 있지만. 아니,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 들어가면은 식당에 서빙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왔는지 모르지만은 주인은 모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서빙하는 사람은 알지만 더 위에 계산대에 앉아 있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다. 모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식당은 그렇지만 여기 식당 아니고 청와대 아닙니까? 이건 사적인 은밀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이 화가 나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께 이 아주 실망을 금시 못 오고 저도 허탈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그렇다 저는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비박이나 친박이나 할 것 없이 책임은 공동 아니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도의적인 책임을 더 지라면은 뭐 친박이 질 수도 있는 그러한 지금 주류가 질 수도 있는 그런 생각들도 갖고 있어요. 다만 지금 우리 당이 지금 갈등의 수용돌이 속으로 빠지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 비박 소위 비주류가 인적 쇄신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나무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당이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뭔가 빠져나오고 변화를 줄 것이냐 하는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면서 누구를 찍어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찍어내려고 한다. 연이 없다. 그리고 지금 당사자들로 지금 8명 지목했지 않습니까? 이정현, 조원진, 이장우,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김진태 이 8명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최순실의 남자라고 최순실이 알지도 못하는데 대통령이 최순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중간에 안중범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심부름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분들을 최순실의 남자라고 지목해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 최순실을 뭐 알았다 몰랐다로 최순실의 남자라고 지칭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이 국정농단 사태에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국민 여론에 국민들의 그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한 분들도 여기 꽤 계셔서 그런 의미에서 최순실의 남자라고 붙인 거 아닐까 싶어요. 이제 그 국민들의 그 반하는 그런 부분들도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 대통령 예를 들어 탄핵을 반대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한테 그 생각 차이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책임을 지되 예. 이 탄핵은 아니다. 그런 분도 계신다. 탄핵보다는 뭐 조기 퇴진이라든가 이 국가에 대한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면서 예. 로드맵을 가지면서 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라고 치부하면 안 되죠. 인적 쇄신을 이렇게 팔적이라고 해서 찍어내려고 하는 순간 지금 당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에요, 지금요. 사업을 하고 친박계에서도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 탈당을 사실 먼저 요구했어요. 해당 행위를 했다. 먹던 밥상 덮어버리고 쪽밖에는 인간 이하의 처신을 한 김무성, 유승민 나가라. 먼저 요구했거든요. 이게 지금요, 지금 이 비상시국 회의에서 인적 청산을 정확히 이름은 거론을 안 했지만은 예. 지금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왔고요. 또 얼마 전에는 그 부역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가라고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마 그래서 당내 갈등을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이 일으킨다. 예. 사실 김무성 의원님 같은 경우는 최순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러는데 저도 몰랐고 알만한 사람 없어요. 왜냐면은 2007년도나 2012년도에 예. 대통령 대선 후보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예.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실체를 안 사람도 있었을려나 모르지만은 예. 그만큼 친분 있고 했는지 그런 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몰랐을 거고 본인도 그것까지는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당내에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마치 이 새누리당의 그런 의원들은 최순실을 거의 알고 있었다, 실체를 알고 있었다. 근데 진짜로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적어도 대통령과 함께 오래 한 친박계 의원들이 진짜 몰랐다고 하는 거는 국민들로선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이 공직에서 이런 속담이 있는데 남자가 바람을 피면은 제일 늦게 하는 게 누굽니까? 여자 아닙니까? 부인이요? 부인 그렇고 제일 가까이 어울리는 친한 사람들만 아는 거지. 이런 지금 공적인 모임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가까이 모셨고 무슨 역할을 했다 해가지고 최순실을 안다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이게 몰랐다고 해도 문제는 문제예요. 만약 이 사람을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면서 그 정도 검증도 철저하게 안 하고 내세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렇게 끝까지 비박계하고 친박계가 합의점 찾지 못하면 김태흠 의원님 분당이 되는 거죠? 어떻게 같이 사실 수 있겠어요? 저는 지금 며칠 동안에 서로 간에 허심탄회하게 앞으로 당의 진로라든가 미래에 대해서 좀 협의를 좀 할 필요 있다고 보고요. 저도 물밑에서 비상시국 회의에 참여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걸림돌이 두 가지예요. 뭔가요? 첫째는 인적 청산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류에서 인위적인 주류에서 받아줄 적이가 없는 거고요. 인적 청산이고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주류 내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에 초래된 부분, 그 다음에 대통령이 초유의 탄핵을 맞이해서 또 가결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불신이에요. 불신. 그래서 말입니다. 예? 이 불신의 골이 너무 깊어요. 너무 깊다 보니까 일단 한쪽이 나가야 된다. 비박계는 지금 친박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적어도. 근데 친박 나갈 이유 없다라고 보세요? 지금 누가 나가고 누가 안 나가고 그게 문제입니까? 그리고 지금 겨 묻은 개가 못 묻은 게 나무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서로 간에 화합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당이 새롭게 비워놓는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정치 일정상 이제 대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목표 지향점을 함께 잡고 함께 가자. 가야 되는 거지. 함께 가자. 조그마한 가정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돕고 서로 그런 미래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돼야 서로 이 상처가 있으면 아무는 거지. 김 의원님, 그럼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단답형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친박 나가라라는 비박계에 대해서 친박은 나갈 이유 전혀 없다. 절대 못 나간다. 이건 분명합니까? 숫자가 더 많은데 많은 그 숫자를 다 나가라고 해놓고 어떻게 그 당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건 억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확인을 좀 해야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친박이죠. 오늘 혁신과 통합보수연합이 출범을 합니다. 발족식 같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김태흠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 쓸데없는 말 말고 수석 비서관 회의 열어라. 입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폐륜 수구당입니다. 어느 당 얘기입니까? 새누리당 이야기인데요. 대한민국 보수당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친박은 비박을 폐륜이라고 했고요. 비박은 친박을 수구 세력이라고 했죠. 양쪽 이야기 들으면요. 폐륜 수구당이 대한민국을 9년째 운영해온 셈입니다. 친박말 비박말 합치면은 진짜 폐륜 수구당이 되네요. 어느 쪽 편들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대통령 탄핵 사태 초래한 건 아무래도 친박 세력이죠. 그렇죠. 그런데 반성도 책임도 없이 이 밥그릇을 챙기려고 사생결단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요. 이런 행태야말로 폐륜이 아닌가요? 혁신 통합과도 김태흠 의원 직접 연결을 해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이 출범을 하는 겁니까? 네, 오늘 오후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몇 명이나 참여하세요? 글쎄요, 지금 아마 당 소속 의원들은 지금 한 70명 내지 80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원외위원장들이 그 참여를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여 명이 넘는 그런 모임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현직 의원만 7, 80명이 참여한다고요? 지금 한 70명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상당히 많은 수네요. 근데 좀 의외인 게 박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가면서 지금 친박이 패족이 되느니 어쩌느니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마당인데 오히려 친박계가 새로운 모임을 만든다는 게 다시 결사체를 만든다는 게 좀 의외예요. 근데 아마 이 부분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이 쓸데없는 말 말고 수석 비서관 회의 열라는 말. 이 말도요. 실제로 그 지시대로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렸죠. 그렇죠. 문고리 3인방은 최순실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다름 아닌 최순실이 대통령의 선생님은 아니었던가 모르겠습니다. 최순실이 대통령이고 박 대통령은 대통령 행세만 했던 건 아닌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전 청와대 조리장의 증언을 들어봐도 아예 대통령을 제끼고 문고리 3인방을 데리고 최순실이 회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막힌 얘기입니다. 포인트 한 개만 더 짚을까요? AI 위기입니다. 사실 정치 뉴스에 가려져 있지만 지금 AI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오늘부터 48시간 가금류와 관련된 사람, 차량, 물품 모두 이동이 금지됩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세 번째 이동 중지 명령이 발동이 된 건데요. AI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한 달 새 살처분된 닭 오리만 1,000만 마리가 넘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걀값도 20% 정도 좀 뛰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탄핵 찬성표를 던진 비박계 회의체 비상시국 회의는 친박 핵심 8명을 최순실의 남자로 규정하고 당을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즉각 사퇴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이정현, 조원진, 이장우, 김진태 의원을 가리킨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탄핵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일단 비주류 측이
지도부 즉각 퇴진하라. 그리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친박 인사들 당 떠나라 하면서 이른바 친박 팔적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팔적으로 꼽힌 당사자들은 이거 참 속아 웃을 일이다. 가소롭다. 이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죠. 동시에 친박계가 별도의 모임을 꾸리고 오늘 발족식을 갖습니다. 이름하여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 예,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 소속의 그러니까 이 친박이 오늘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을 출범시킵니다. 예, 잠시 후에 이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의 이름을 올린 분 김태흠 의원의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보기로 하고 다음 포인트는 뭐죠? 대통령 코스프레. 대통령 코스프레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황교안 총리인데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이미 총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던 사람이죠. 한번 그랬죠. 대통령 권한대행하는 건 좋은데 마치 대통령인 듯 행세에서는 곤란할 겁니다. 어제만 보죠. 국회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자마자 유일호 부총리 유임을 사실상 결정을 지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를 뒤집은 거죠. 그렇죠. 황교안 총리 역시 탄핵 사태 책임 있는 분이죠. 오늘은 어떤 처신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다음 포인트는요. 대통령 코스프레 2. 또 있습니까? 코스프레 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보면 최순실이 이 나라 대통령이었던 게 다시 한번 확인된 것 같습니다. 지금 녹음 파일이 막 나오고 수첩이